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회, 행안위, 법사위 등이 열려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 또 내일은 미루어졌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치 공방전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야 서로 간에 칼과 방패가 어떤 점이 가장 핵심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 책임 부분을 내각까지, 행안부까지 끌어올리고 대통령실까지 끌어올리고 싶은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찰에서 마무리 짓고 이 책임 공방은 이렇게 무리하게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 정치적 선동에 나서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방탄이 아니냐. 그래서 촛불 시위 부분에 민주당이 개입하고 있다. 가짜뉴스, 유언비어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상민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자진 사퇴를 하느냐, 경질을 하느냐. 이 부분도 오늘 행안위의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전체적인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치 공방전의 흐름, 가장 중요한 것이 첫날인 오늘 그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은 이재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입니다. 이 이재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게 법사위나 행안위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여야의 그 공방전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재명의 최측근이라고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한 김용, 정진상. 김용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해에 8억여 원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오늘 구속 기소를 합니다. 검찰이. 아마 여러 가지 증거, 정황들이 나와 있는 만큼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김용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하고 또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제 소환을 앞두고 서로 검찰과 민주당 사이에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의 경우에는 지난 2014년에 유동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았다. 2020년에도 4천만 원을 더 받았다. 설 명절 떡값 등으로 해서 더 받았다. 이게 지금 유동규의 진술에 의해서 검찰이 정진상에 대해서는 자택 압수수색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외장 하드, 노트북 등도 압수를 했는데 이걸 놓고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정진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검찰에 대해서. 2020년 4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또 검찰 쪽에서 비번, 외장하드 비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두 공개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쪽에서 제 반박을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외장하드 비번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 정진상이 공개한 비번은 노트북인데 그 노트북은 정진상의 아들 것이었다라고 사실 확인을 했고, 4천만 원, 또 2014년에 5천만 원, 이렇게 9천만 원은 정진상이 공무원 신분일 때 받은 것이다.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정진상 소환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검찰은 또 법원으로부터 정진상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이미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정진상의 소환이 임박하니까 민주당이 좀 이례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반박을 했다. 그리고 그 반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검찰에 의해서 드러났다. 이런 신경전이 펼쳐지는 이유는 이제 김용이 기소되는 데 이어서 정진상까지 소환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남아있다. 민주당이 적극적인 검찰에 대한 견제에 나섰지만 사실은 위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이 범죄 비리 사실 앞에서 민주당의 반박이 굉장히 공허하다라고 들리는 부분입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이재명과 정진상은 제3자 뇌물죄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검찰이 이미 적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바탕으로 깔려 있는 셈입니다. 먼저 법사위입니다. 법사위는 이제 한동훈 장관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경찰에 이 경찰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지 않느냐. 아니면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을 수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경찰 특수본에 의한 수사가 그런대로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국정조사나 특검을 얘기하기는 이르다. 이렇게 서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얼마나 많이 또 창피를 당하고 깨질지 사실은 먼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특검 주장이 검수완박, 민주당의 한 검수완박에 걸려서 민주당이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린 이런 형국이 되어 있고, 참사에 대한 부실 대응에 대한 이 수사가 이임재 용산서장, 류미진 상황실장에 대한 수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임재와 류미진이 사실은 참사를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가 큰 문제가 없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의 말이 훨씬 논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이제 행안위입니다. 행안위에서는 오늘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윤희건 경찰청장,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장 모두 출석을 시킨 상태입니다. 수사 중이라고 해서 이임재와 류미진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실 대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책임은 어디까지 져야 하느냐는 것인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행안부까지 이 지금 부실 대응의 원인이 있었다, 대통령실에도 책임을 묻는, 이렇게 책임 공방을 확대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이제 이걸 맡고 이게 지금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이임재와 류미진의 굉장히 부적절하고 방치하다시피 한, 이 참사를 방치하다시피 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다 라는 것으로 제안을 하면서, 경찰 수사 중이라고 해서 많은 답변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이 책임론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 것, 이건 정치 선동이다. 이재명 비리에 대한 방탄용이 아니냐, 이렇게 역공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유언비어 부분과 촛불 시위에 민주당이 가담하고 있다. 민주당이 가담할 정도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임재와 류미진의 사실은 고의적인 어떤 방치, 이 참사에 대한 방치 부분도 거론이 되겠지만, 가짜뉴스, 유언비어, 또 촛불 시위에 민주당이 가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로 보입니다. 유언비어, 이 가짜뉴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이 또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인 한남동 관저에 경찰 인력을 대규모로 배치해서 대통령을 지키느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손을 놓았다. 그 참사 당시에 어제 민주당이 대변인을 통해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호처가 나섰습니다. 경호처가 명백한 허위, 날조다, 정치 선동이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남영희 부원장이 대통령의 출퇴근을 경호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되면서 참사를 막기 위한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 이런 주장을 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고, 이 남영희가 증거로 제시한 대통령의 출퇴근 차량 행렬, 이 동영상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렬이었다, 가짜로 드러났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제는 대통령의 출퇴근이 아니라 한남동 관저에 말도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썼습니다. 빈집을 지키기 위해서 경찰 인력이 투입돼서 경찰 인력이 부족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호처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경호처가 민주당의 이 한남동 관저에 대한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면서 남영희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남영희 부분도 같이 짚어서 대통령의 경호, 경비를 가지고 문제 삼는 민주당의 이 태도가 얼마나 정치적 선동이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게 그런 것이 경호처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경호 경비는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경찰력에 배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대통령의 경호 부분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와대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청와대 경호 인력, 청와대 경비 인력을 문제 삼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로 이전하고 나니까 이걸 계속 문제를 삼는데 민주당이 이 부분만은 가짜 뉴스로 민주당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경비 인력을 다른 경찰력의 배치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루고 있는데 정말 무책임한 저질의 유언비어에 가까운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 이제 마타도급의 유언비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머리에 수치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수치를 한 것이 주술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유언비어도 나오고 있고, 가치도 없는 이런 유언비어도 이런 민감한 상황 속에서는 이걸 또 믿는, 이걸 또 퍼뜨리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근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본격적으로 참사 관련해서 정치 공방전이 펼쳐지게 될 것인데, 민주당은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까지 끌어올리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서서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게 지금 경찰 내부의 이임재, 류미진을 중심으로 한 경찰 내부의 보고 지휘 계통의 문제였다. 그 다음 민주당이 지금 이걸 억지로 정치 선동으로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 이재명 비리, 이 방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재명 비리는 여기까지 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이 내세울 수 있는 무기다라고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이 국회 상임위의 이 정치 공방전 예측을 해보면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방어를 잘 할 것이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비리, 가짜 뉴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밝혀낼 것이다. 금수완박을 민주당이 추진했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것이 정치 선동이 아니냐라는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잘 짚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행안위입니다.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이 이 민주당의 공세를 얼마만큼 막아낼 수 있느냐. 이건 지금 자신들의 진퇴와도 바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안위에서 다뤄야 할 것이 거의 본질적인 것들인데 여기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퍼뜨려지고 있는 지금 가짜 뉴스, 또 촛불 시위를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걸 경찰 내부, 경찰 일부의 문제로 막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